자, 안녕하세요. 보건행정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요번에 기출문제집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책은 되게 얇죠? 예,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15주년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5주년 문제를 다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거 반복이 되네? 이게 느끼실 거예요. 결국 주기를 타는 문제가 꽤나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가 짧은 게 아니라 꽤나 길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한번 해봤더니 한 7년 주기더라고요. 7년 주기로 이게 예전 게 잊어버릴만 하면 쑥 튀어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 쑥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게 평균 7년 주기가 맞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제가 15주년 문제를 다 갖고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 보건행정이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안 나오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부분, 이건 영원히 안 나오나? 그거 하지 말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또 한번 쑥 튀어나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몇 년 쭉 나오다가 또 쑥 없어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무시할 수는 없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주기가 아까 이렇게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나는 주기가 그 주기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쭉 안 나왔다고 해서 올해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경제 쪽입니다. 예산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쪽은 정말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예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데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로 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중보건에 비해서 보건행정은 정말 정확한 게, 그러니까 양심적인 게 뭐냐면 엉뚱한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항상 배운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암기만 정확히 했다면, 그리고 정확히 이해만 했다면 답은 쓸 수 있게끔 아주 정확하고 깨끗한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나중에 효자 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분은 지금 이제 근무하고 계십니다. 남자분이셨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이쪽 전공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보더니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막 흥분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6개월 정도 됐는데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가 되게 좋으신 거예요. 대답도 좀 잘하시고 눈도 좀 초롱초롱 해주시고 그죠? 그러더니 1년이 딱 지나면서 이분이 일반행정 시험 보는 날도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일반행정도 시험을 봤는데 보니까 한 80%는 문제 풀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공중보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 비해서 보건행정은 갈수록 쉬워진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그 라인을 딱 넘어가는 순간 보건행정 갖고 논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게 보건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쉬운 상태대로 그대로 합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보건소에 가시면 그다음에 일반 행정하는 사람들이 우스운 거죠. 왜냐면 그분보다 우리는 더 많이 알고 있잖아. 일반 행정도 알고 있고 보건 쪽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지식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그래요.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론을 또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문제에 또 심취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배운 적 없는데요? 그럼 분명히 책에 몇 쪽 보세요. 거기 있어요. 라고 하면 본인도 신기해서 이게 이론에 있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이론을 문제 접목하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쪽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요건 요런 쪽으로 푸셔야 됩니다고 하면 굉장히 신기하세요. 왜 이걸 이런 쪽으로 풀면 풀리는구나. 전혀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문제를 풀다 보면 제가 분명히 한글로 쓰여 있긴 하지만 이걸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거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이걸 보면 또 B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좀 풀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유인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말긴 했는데, 자, 이론하고 문제 풀고, 이론하고 문제 풀고, 제가 항상 이론하고 문제를 접목시킵니다. 그래서 유인물 보고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유인물 되게 양이 많은 거 아시죠? 우리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쭉 한번 공부하고 그거에 맞는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요거는 이론서 몇 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이론하고 문제를 따로따로 놀지 말고 같이 하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유인물 잠깐 보실래요? 맨 처음에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훑어볼게요. 작년은 아니고 올해 나온 문제구나. 그렇죠? 올해 나온 문제인데 거기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온 게
보건의료 체계예요. 6문제나 나왔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4문제. 결국 보건의료 체계하고 사회보장을 묶어서 10문제 반이 나왔습니다. 반.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 중에서도 보시면 의사,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 그 다음에 국가보건의료 체계 모형, 이게 엄청 자주 나오는 애입니다. 보건의료 자원의 평가 요소, 사회경제적 특성, 이런 거 등등등. 보면 대부분 나오는 애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보장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야. NHS, NHI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의료급여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평생사회안전망. 이런 거는 조금 낯설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보건행정 조직 인사 부분이 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일반 행정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쉽게 이번에 나와서 비공식 조직, 그 다음에 근무 성적 평정 오류, 뭐 관대학 경영 여기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보건복지부 조직도에 대해서 엄청 물어보다가 이제는 슬쩍 질병관리청으로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론적 기초에서는 역사 부분이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은 역사 부분이 잘 안 나오게 이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데 행정 부분, 보건행정에서는 역사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모형도 나옵니다. 특히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은 엄청 단골인 건 아실 거예요. 이것도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 정책,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이번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특히 엄청 쉬운 델파이 기법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예산의 원칙, 이게 잘 안 나왔다가 슬슬 재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한 3년, 올해까지 이제 3년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한 문제씩 쓱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건사업론은 공중보건 쪽인데 예전에는 공중보건 쪽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건행정 문제인지 이게 공중보건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시험지가 많이 나왔다가 그래도 이제는 양심을 좀 있어서 한 2문제, 3문제 정도 공중보건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거 보세요. 공중보건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공중보건의 원리를 국가 지자체가 실행하는 거를 보건행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개념에서는 윈슬로우 교수가 제시한 공중보건의 정의,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수명 연장인 건 아실 거고 자 그리고 무슨적 두 개 있었습니다. 뭘까요? 그쵸? 신체적 그 다음에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라고 표현했고요. 이 중에서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은 뭔데? 저 이거 외우시라고 했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외워라. 근데 암기 팁, 나름대로 암기 팁이긴 하는데 이거 순서 이렇게 하라 그랬죠. 감염병에 걸렸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네 위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위생교육. 그러면 저는 환경 탓을 돌릴 겁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의료기관에 들어가자. 그래서 의료, 간호, 봉사의 조직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회제도 개선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을 거예요. 자 볼게요. 가로 3번은 감염병 관리 들어가면 돼. 가로 4번은 위생, 개인 위생 교육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5번은 자 의료, 그 다음에 가로 5번은 간호봉사의 조직화.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그치 사회제도 개선이죠. 네, 거기 그 5개를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분 또 있었었는데 자 공중보건의 관심은 정책으로서 제일 중요한 임무이다라고 얘기하신 분 누구세요? 디스라엘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아스톤은 공중보건을 4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흐름이겠죠. 그게 첫 번째가 19세기 중반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보건문제 대처. 산업화 도시화니까 어떤 그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게 뭐였었어요? 산업보건대두시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집단에 말고 개인에게 신경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인 중심의 개인위생, 그 다음에 예방접종 중점 시기. 이게 뭐예요?
개인위생 중점식이죠. 개인위생 중점식이. 자, 세 번째는 신의약품 개발로 감염성 질환이 급격히 감소됐대요. 이게 뭐예요? 치료의학 전성기. 치료의학 전성기. 마지막이 계속 개인으로 갔다가 다시 집단으로 갑니다. 다시 집단으로 가는데 아까 맨 처음에 그 산업화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는 거고요. 이제는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고 했었어요? 신공중보건시대라고 표현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4번에는 신공중보건시대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좀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한 번만 나올 뿐이 아니거든요.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 자, 공중보건과 유사한 용어, 위생학, 그다음에 예방의학, 사회의학. 뭔지 아셔야 돼. 지역사회의학이고 제일 마지막. 자, 현재 건강 증진으로 적극적인 관리 방법. 그러니까 최고의 적극적인 방법. 그게 뭐예요? 건설의학이라고 얘기했었을 겁니다. 자, 앤더슨 나오십니다.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수단 있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선진국에서 주로 이걸 사용하고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그치, 보건교육이죠. 보건교육. 그다음에 두 번째는 봉사행정이래요. 그게 뭐예요? 이게 보건행정이에요. 보건행정은 봉사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마지막이 통제행정. 특히 개도국 또는 후진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 통제행정. 뭘까요? 그치, 보건법규죠. 보건법규. 자, 이렇게 해서 공중보건 끝났고 건강의 정의까지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건강의 정의, WHO 정의. 자, 48년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 무슨 적. 아까 공중보건보다 하나가 더 많을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그 중에서 4번. 신체 크기와 모양, 감각의 예민성 등등등 뭐일 것 같아요? 이게 신체적 건강이구나. 신체적 안녕이구나. 근데 마지막 좀 보실래요?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도 신체적 건강이래. 신체적 안녕이래. 그렇구나. 그럼 두 번째, 5번입니다. 학습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과 지적 능력. 이게 뭐예요? 정신적 안녕이에요. 여섯 번째는 제가 수업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직업이 있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학생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 있어. 물론 정신은 딴 데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있잖아. 제 역할을 잘하잖아. 그럼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둑이야. 그래서 도둑질을 열심히 해. 그럼 사회적 안녕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직업에 몰두하는 걸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사기치는 사람이야, 내가 도둑놈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포함되진 않습니다. 하여튼 6번은 사회적인 안녕을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 이건 딱 찌르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 내부 환경 항상성 기억나시나요? 어느 유명한 사람. 그치, 버나드.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요 분도 꼭 외우셔야 되는데 건강, 불건강의 연속선을 제시하신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있으면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서 연속선 개념을 제시하고 또 결국은 동적인 개념을 제시한 사람 누구세요? 던이지, 던. 그죠? 그래서 요거랑 제가 WHO 건강의 정의랑 비교를 좀 해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자,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간다. W 시리즈 기억나시나요? 윌리. 자, 네 번째는 이것도 역시 W 시리즈 중에 한 분이셨는데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 뭐 예를 들어 왈츠를 춰야 되는 그런 특정한 상황이야. 이럴 때 열심히 춤을 추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걸 왈츠 이렇게 외워라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우리 항상 사회적인 역할하면 생각나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팔슨이죠. 팔슨.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맨날 툭하면 스트레스 쌓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 누구실까요? 실리 아니야? 실리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7번, 요거는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하는데 분명히 제가 이론할 땐 얘기는 했거든요. 건강이란 자연과 문화, 습관과의 제약 하에서 일정 리듬 속에 살고 있는 신체의 생화학적 조화와 통일. 결국
조화 통일에 대해서 이걸 유지하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시저리스트예요. 시저리스트. 시저리스트라는 사람, 그러니까 조화 통일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8번째입니다. 8번째는 거기 가운데쯤 보시면 좋은 건강 습관, 나쁜 건강 습관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에요. 이게 다우니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9번 정말 중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이분은 건강은 4가지에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표현했고요. 자, 제일 큰 건 생활습관. 몇 %? 그치, 50%. 그리고 두 번째는 2개를 얘기했어요. 환경 20.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체 생리 20.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보건의료 체계, 보건의료 시스템 1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라논드. 자, 건강 개념에 대해서 이것도 기억나시나 보겠습니다. 자, 하나가 생의학적 모델,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총체적 모델. 2학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우자 라고 표현했고요. 단어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 자, 생의학적 모델은 둘이죠. 우리 이거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했고, 이 마음, 몸 안에 병원체가 들어간 병이 생긴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몸을 우리 그 숙주라고 했고,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면 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생태학적 모형은 숙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병원체 그대로 있었고, 엄청 중요한 환경 얘기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숙주를 우리 내적 요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외적 요인은 뭐가 있는데요? 예, 외적 요인은 병원체하고 환경을 묶어서 환경이라는 용어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외적 요인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생활 습관, 생활 행태, 뭐 개인 행태, 생활 행태가 아니라 개인 행태. 그래서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죠? 자, 총체적 모델은 숙주, 인체 생리로 내려옵니다. 인체 생리. 그리고 환경, 그대로 환경 내려왔지요? 그리고 개인 행태는 생활 습관이라고 내려옵니다. 똑같이 개인 행태라고 해도 맞긴 합시다. 그죠? 거의 똑같은 말이니까. 생활 습관.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체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생활 습관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유임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 육체를 분리했다니까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델. 자, 생태학적 모델은 2번 뭘까요? 개인 집단의 습관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숙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원체의 특성이니까 병원체를 얘기하네. 맞아요. 네 번째는 물리화학적 환경이니까 환경. 그치? 그래서 숙주, 병원체, 환경.